검정 고무신 레전드 에피소드 10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선정 기준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수 재미력, 에피소드 하나의 엄청난 파괴력을 먼저 보고요. 이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것이 뇌리에 각인이 돼서 가끔씩 자동 재생이 되는가, 아이코닉한가는 과연 이 에피소드가 검정 고무신을 대표하는 아이콘이 될 수 있는 에피소드인가, 제가 선정한 순수 재미력 같은 걸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냉장고와 코피.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거든요. 이거 검정 고무신 1기 8화, 이때 당시는 검정 고무신 시리즈가 이제 막 방영을 시작했던 때라서 그림체가 둘리랑 비슷해요. 둘리랑 비슷해서 이 그림체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냉장고와 커피의 전편 후편이 있는데, 전편은 뭐였냐면은 이때 당시 학생들의 재산을 학교에서 조사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냉장고 있는 사람 하면은 네, 재봉틀 있는 사람 네, 이렇게 하는데 집에 저런 게 있는 집이 거의 60명 중에 1명 이 정도 된단 말이야. 재봉틀 있는 사람 할 때 부잣집 아들이 탁 이러면 애들이 우와 부럽다 이지랄하잖아. 근데 요즘은 그렇게 꺼드럭대면은 뭐래, 너 아빠 차 제네시스 아니잖아 병신아,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요즘은 그런 정의, 옛날에는 다 같이 못 살아가지고 그냥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요즘은 애들이 다 썩 문드러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좆됩니다 요즘. 이때 당시 에피소드가 뭐였냐면은 어떤 거지 같은 애가 자기가 냉장고가 있다고 손든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아닌데 저 새끼 거지 새끼인데 이러면서 설문에 딱 넣었어. 그래서 애들이 야 너네 집에 냉장고 있다고? 가보자 해가지고 60명하고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진짜로 그 새끼 집에 갈 거야. 근데 이 새끼 끝까지 당당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당당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가는 길에 이거 구라핑인 것 같은데, 이거 얘한테 어떻게 상처를 안 주지? 하는데 문을 연 순간 판잣집이야. 문을 연 순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애들이 야 이 병신아 그럴 줄 알았다 이 그지 새끼야 딱 했는데 뒤에서 삼촌이 딱 나오는 거야. 삼촌이 딱 오면서 성철아 왜 울고 있니? 삼촌 우리 집에 있던 냉장고 어딨어요? 근데 삼촌이 사업하는 삼촌이어가지고 삼촌이 그거 팔라고 내놓았는데 하면서 탁 보여주는, 저기에 있단다 작은 방에 있는 탁 보여주는, 우와 열어봐도 돼? 하니까 안 돼 꺼져 하면서 탁. 그 전까지는 부르주아 계급을 혐오하던 애였는데 갑자기 씨발 지가 부르주아가 되니까 안 돼 프롤레타리아 혁명 멈춰 병신아 너 꺼져 저리 가. 형이야. 형은 냉장고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후편이 냉장고와 커피인데 이분이 기영이 엄마 친구야. 근데 기영이가 이 왼쪽에서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기영이 이 새끼가 벼룩파리처럼 커피를 마시고 싶어가지고 손님이 남긴 커피 마시려고 계속 이질하고 있는 거야. 십기영이가. 근데 엄마 친구가 커피를 마셨는데 서로 이제 커피 마셔본 척 하려고 하는데 설탕을 안 타서 마시고 맛이 없잖아. 그래서 맛이 없는데 억지로 맛있네요 이러는 장면도 약간 묘미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커피라는 게 잘 없었으니까. 그래서 다음 장면에 결국 집으로 돌아온 기철이하고 기영이가 합심을 해가지고 야 커피에 프림 존나 타서 먹자 해가지고 기영이가 형 역시 형이야 프림 존나 타서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이 새끼들이 헤로인 한 것처럼 눈깔이 저렇게 돌아가. 마약한 게 아니고 커피 마셔서 그래. 커피 마셔서. 이때 커피 좀 품종이 다른가 봐. 가버렸어. 그래서 형제의 난이었어 이때. 형제의 난. 기영이랑 기철이의 약간 꾸러기력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에피소드. 바나나는 맛있어. 기영이가 병에 걸려가지고 애가 딱 들어 누운 거야. 애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빨리 기영아 뭐 좀 먹어야지.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아빠가 그때 막 홍금 있는데도 밤에 약 살라고 그걸 다 뚫고 간 거야. 근데 약을 샀는데도 애가 병과에 차질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기영이 죽으면 어떡하냐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검정 고무신의 대표 빌런 간머니께서 기영이는 단순한 감기가 아니다. 곧불 귀신 들어서 구슬해야 된다. 이지라는 거야. 씨.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 진짜 놀랐어, 씨. 존나 무섭게 생겼어. 기영이 옆에서 이식칼춤 존나 쳐, 씨. 그래서 효과가 없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그때 평소에 꾸러기 같았던 기철이가 갑자기 그 기철이 철드는 모먼트 있죠. 자기가 뭐 영사기 같은 거 살라고 3년 동안 모아둔 용돈이 있어. 그거를 전부 다 털어가지고 그때 당시 바나나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극상의 음식이었거든. 그걸 사온 거야, 한 박스를. 기영이 낫게 하려고. 갓기철. 그때는 이런 썰이 있어요. 그 바나나 품종이 달라서 진짜 존나 맛있었다는 설이 있는데 나 진짜인지는 모르겠고, 대기철이 형님이 동생을 위해서 딱 이렇게. 그래서 기철이가 울어. 내 돈은 아깝지만 동생을 위해서 하면서. 그래서 기영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때 검정 고무신 역사에 남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국 방송 역사상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미친 먹방 카메라 구도. 무려 카메라맨이 입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가족들을 비추는 말도 안 되는 씨발 카메라 구도가 나옵니다. 오케이.
에반게리온 오카에리보다 더해. 여기 다 모여가지고 이 새끼에게 바나나 먹는 거를 보는 거야. 기영이가 아주 맛있게 푸드섹스를 하는 굉장히 맛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빨간 머리는 가족이 아니네. 그러네. 씨발 저 새끼 영미였나? 전현 저거 왜 있냐? 바나나 얻어먹으러 왔나? 전현 저거 왜 왔어? 씨. 세 번째 에피소드는요, 말이 필요 없는 코리안 블랙슈즈 시리즈 올타임 레전드 아치에너미 DC에 조커가 있다면 한국에는 공옥순이 있다. 빌런의 존재감 하나만으로 에피소드 전체가 레전드가 돼버린 공포의 쓴맛 에피소드입니다. 얘가 공옥순이 싸움을 존나 잘해. 근데 공옥순이 똥을 밟고 넘어진 장면을 봐가지고 얘가 소문을 퍼뜨린다고 돈 기영 꼴리온 애가 이거를 이간질하려고 레전드 행동을 해요. 그래서 공옥순을 암컷 조련을 시켜버려가지고 계속 지랄하니까 공옥순이 개빡쳐가지고 존나 때려. 이기영이 너무 많이 쳐맞아가지고 너무 힘들어했는데 검정 고무신 트 갑자기 도인이 나타나요. 도인이 나타나가지고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한 기영이한테 이상한 콩 경단인가 뭘 줍니다. 그걸 먹고서 콩 하면은 몸 전체가 딱딱해져요. 공옥순이 공포의 쓴맛 하면서 할 때 콩 해버리면은 공옥순 여기 씨발 손날 다 부러져가지고 병신돼요. 이 상태에서. 뻔하지만 맛있는 스토리. 그리고 공옥순이라는 아치의 너비 때문에 레전드 에피소드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한번 일어나서 묵념을 한번 해야 돼요. 전설 에피소드 만찐 두빵입니다. 만찐 두빵 에피소드는 뭐냐면은 어떤 허름한 만두집에 어떤 소문이 더 돌아요. 학생들 사이에서. 야, 만찐 두빵이라는 곳에 가서 만두를 먹으면 할머니가 거스름 돈을 만두값보다 더 준대. 이러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장사꾼인데. 그래서 기철이가 자기 친구 따라서 갔어. 근데 진짜로 거스름 돈을 만두값보다 더 주는 거야. 오케이 올컨 해가지고 그 학교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가서 이 만찐두빵 할머니의 만두를 먹어요. 근데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그래 맛있게 먹거라 공부 열심히 하거라 하면서 학생들한테 되게 잘해줘. 검정 고무신 시리즈 최악의 빌런 씹기형 미친 새끼가 기철이 손을 잡고 가가지고 미친 먹방 헌터 이기영 출동. 만찐두빵을 거덜내기 생각합니다. 가가지고 이지랄하면서 돈 꼴리기 형이 만찐두빵 거덜을 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알고 보니까 만찐두빵 할머니가 전 재산을 털어서 학생들한테 일부러 찐빵하고 돈을 더 주려고 그런 거야. 전쟁도 겪고 일제강점기도 겪었을 거 아니야, 이때 할머니면은. 그래서 학생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알면서도 사가준 거야. 알면서도 거스름돈 더 주고 알면서도 만두 더 주고. 심지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모든 장학금을 이 학교에 주고 가셔. 근데 존나 감동적인 건 뭐냐면은 비 오는 날에 선생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선생님이 학생들을 꾸짖지 않아. 오늘 만찐두빵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애들이 꽉 놀라. 어? 할머니께서? 너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선생님은 전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선생님은 딱 하나만 말해주겠다. 할머니께서는 모든 재산을 너희들에게 양보하시고 그저 정직한 인간으로 성장하길 바랬단다. 할머니를 위한 묵념을 하겠다. 하면서 딱 비가 오면서 애들하고 샥 하면서 이때 기철이의 나레이션이 딱 나옵니다. 인간의 양심이란 어떤 것일까 하면서 자기 참회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이코패스가 아닌 청소년들은 무조건 뇌리에 남는 에피소드였어요. 이 에피소드가. 인간의 추악함, 인간의 본성을 깨닫는 학생들. 만찐두빵 에피소드가 전설의 에피소드 중 하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설의 에피소드. 봄비. 지금까지도 인터넷 세상에서 떠돌고 있는 전설의 명짤이 있죠. 이게 아버지도 없는 게 까불어?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미국 갔어. 너네 아버지는 뒤졌어. 미친 씹기철 모먼트. 방금 전까지 만찐두빵 할머니랑 기영이의 바나나를 사주던 갓기철에서 갑자기 씹기철. 심지어 초딩 때였어요. 기철이랑 희선이가 썸을 탄다고 어떤 새끼가 칠판에 적어둔 거야. 그래서 기철이가 빡쳐가지고 희선이한테 일부러 부끄러우니까, 좋아하는데 부끄러우니까 이게 아버지가 없는 게 까불어. 60년대 초딩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희선이 아버지는 만화판에서는 두 집 살림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딸이 2명이야. 와이프가 2명이야. 그래가지고 비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막 우산 주고 그러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게 다 아빠가 준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애니메이션에서는 안 나와. 그래서 그렇게 소꿉친구 속성으로 잘 자라던 희선이랑 기철이가 중학교 졸업식까지도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서 기철이가 희선이한테 모질게 굴어. 근데 희선이는 기철이한테 편지를 건네줬어요. 근데 기철이가 그걸 보지도 않고 찢어버려, 그 자리에서. 근데 희선이가 울면서 막 가버린 거야. 마지막 졸업식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날인데. 근데 희선이가 이렇게 써놨어.
중학교에 가서도 지금처럼 시식하게 지내고 친구로 지내자. 널 미워하지 않았어. 그래서 기철이가 고등학교에서 이거를 단상에서 나와서 애들 앞에서 첫사랑 썰로 푸는데 이 찢어진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상해요. 애들 앞에서. 그러니까 미친 사이코패스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왜 레전드로 되냐면은 이거는 이미 사람들 뇌리 속에 다 각인됐기 때문에 저 아버지도 없는 게 까불어가 그래서 레전드로 선정했습니다. 이거 일본 애니였으면 저거 찢어진 다음날 목매고 있음. 6번째 에피소드. 손님 오신 날. 그 시절에는 코카콜라가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손님 맞이용으로 이렇게 주는 음료수였는데 또 시리즈의 영원한 빌런 조끼 형이 벼룩파리처럼 손님 콜라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이질하고 있는 거야. 그 병에 한 모금, 정말 한 방울 한 모금 남은 거를 정말 맛있게 먹던. 저는 아직 먹방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게 기영이 이 새끼 때문이에요. 이 새끼가 먹방 존나 잘해. 기철이가 그걸 알았어. 아 나도 콜라 먹고 싶다 해가지고 손님한테 아양 떨어가지고 용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철이가 그 용돈으로 다른 사람들 몰래 자기 방 구석에다 꽁쳐놔요. 콜라를 쟁여두고 몰래 이렇게 마십니다. 어떻게 되느냐. 사스가 조끼형 지랄났다. 기철이가 숨긴 콜라를 귀신같이 찾아내서 처먹은 다음에 그 콜라병에 있는 거를 장독대에 있는 간장으로 채워 넣어요. 그냥 이 새끼들 미친 새끼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철이가 먹을 때 간장이잖아 이지랄 한번 해줍니다. 이지랄. 근데 내가 이때 놀랐던 게 이 표현이 콜라를 마시면은 여기에 번개가 일어나는 연출이 나가지고 와 존나 맛있겠다 이 생각했어. 어렸을 때. 아니 저때 콜라는 다른가? 전기가 콜라 마신 날 에피소드가 레전드 에피소드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요. 이것도 레전드죠. 형제의 대결인데 이거는 한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즌 1, 2, 3 사이사이에 방학 시즌마다 있던 에피소드거든. 이때 흑천도사하고 밑에 있는 새끼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방학 때마다 기영이랑 기철이가 산에 올라가서 수련을 해. 그래서 얘네한테 검술을 배워가지고 기철이랑 기영이랑 검술로 싸웁니다. 진검으로. 정파와 사파의 대결. 기철이 스승님이 너 왜 졌어? 하고서 진짜로 기철이 죽일라 그래. 이 새끼 이때 나이 최소 30대 추정이거든? 근데 진짜로 기철이 넌 이제 필요 없다 하면서 진짜로 죽일라 그래. 근데 어찌저찌 잘 돼가지고 위기는 모면되고 형제는 무예를 또 찾습니다. 그래서 기영아 미안해 하면서 근데 이게 재밌었던 이유는 여름방학 특집이라는 그 특수성이 너무 좋았어. 뭔가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에피소드의 그 맛이랄까? 그게 되게 맛있었다. 또 레전드죠. 교복의 전설. 이거는 검정고무신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여가지고 감동 에피소드죠. 기철이의 친구가 있었는데 찢어지게 가난했어. 그래서 형한테서 물려받은 그 낡고 추리한 교복이 있었어. 그래서 방구를 끼거나 바람을 맞으면 교복이 막 찢어져 버리는 거야. 기철이가 사이코패스잖아. 근데 이 순간만큼은 이 눈빛으로 변해요. 이 눈빛 보이세요? 이 미친 사이코 이기철 새끼가 갑자기 동정심이 들어. 평소에 절대로 들지 않던 감정을 처음 느껴. 이 친구가 돈이 없으니까 육성회비 이런 것도 못 내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기철이가 안 되겠다. 갓기철 모드 온 해가지고 이 친구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어떻게 도와주냐. 기철이 친구들이랑 합심해가지고 동네 상인분들한테 밀가루 포대랑 염료를 이렇게 싸게 얻어가지고 직접 밀가루 포대로 교복을 만들어줘요. 멀쩡한 교복을 입고 와서 반 친구들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근데 마지막에 밀가루 표 이 글자 안 적어지는 건 약간 귀여운 포인트. 근데 여기서 레전드인 게 뭐냐면은 이거 실화였대.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나레이션 아저씨가 이거 실화라고 하고 막 이때 당시에 진짜로 실화였다고. 9번째 에피소드는요. 이거는 그냥 순수 체급이 지려요. 크림빵을 먹는 표정인데 애들이 가버렸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크림빵을 먹었는데 애들이 가버렸어. 크림빵 먹방 장면 단 하나로 검정고무신 먹방 고트 반열 등급. 제가 뽑는 레전드 3가 원기소 먹방이랑 라면 먹방이랑 크림빵 먹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최고 내 생각은 크림빵 먹방이야. 기철이가 크림빵 먹으려고 지 만년필을 팔아가지고 룰렛이 있거든. 이 왼쪽에 보이는 확률 조작 룰렛이야 저게. 근데 거기다가 그냥 지가 리세마라를 계속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리세마라가 기철이가 제일 처음 했어. 자기 만년필 걸어가지고 계속해도 안 되니까 그 사기꾼 아저씨 아빠가 애들 돈 뺏지 말라고, 애들아 미안하다면서 만년필도 돌려주고 크림빵도 돌려주던.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다 어른이 된 기영이랑 기철이가 형님 간만에 크림빵 생각났는데 크림빵 좀 먹을까요? 하니까 아 좋지 크림빵 하면서 다 훈훈하게 끝나는 크림빵 먹방 장면 때문에 순수 체급 고트 이거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마지막 에피소드인데요. 검정고무신 팬들이라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에피소드입니다. 검정고무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전부 다 보여준 에피소드. 보릿고개 실연기. 이게 왜 내 마음에 와닿았냐면은 그때 당시에 엄청 힘들었잖아 우리나라가. 애들이 겪는 에피소드, 아빠가 겪는 에피소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의 에피소드가 다 나와.
아빠가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촬영하는데 엑스트라로 가가지고 얻어맞는 씬인데 진짜 얻어맞고 막 기영이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 돈이 없는 걸 알고서 자기 친구 성철이 누나가 무슨 공장 사장님이 됐다는 말을 믿고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직원이었던 거야. 근데 사장님이 그 소식을 알고서 너무 애들이 기특해가지고 진짜로 그 양말 보따리를 줘요. 그 어린 마음에 부모님을 위해서 양말 보따리를 들고 왔는데 부모님 마음 어떻겠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얘가 소식도 없이 이틀 동안 근데 갑자기 양말 보따리 들고 오면서 엄마 아빠 우린 이제 부자예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 가슴은 찢어질 거 아니야. 이 녀석아 내가 언제 너한테 돈을 벌라고 했어? 막 하면서 막 때려. 근데 때리는 것도 싫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부모된 도리로서 막 그냥 막 울면서 때리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그래서 오른쪽 아래는 저 할머니 저 빌런 할머니가 아들이 직장에서 잘린 줄도 모르고 돈을 못 버는 걸 모르고 찌개에 두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애미야 너는 어떻게 국에 두부가 없냐 이 지랄 존나 하는 거야. 근데 시부모님 걱정 안 시켜주려고 얘기를 안 했거든 남편이 잘린 걸.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 근데 옆에 있는 할아버지 눈치 없이 나도 입맛이 없다 이러고 둘이 들어가 버리거든. 근데 나중에 남편이 자기 와이프 고생한 거 알고서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미안하다 그래.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늙으면 죽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가슴을 울리는 에피소드야. 이게 90년대생 애들 엄마 아빠 어렸을 때 얘기거든.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은 세대란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거 진짜인가? 이러면서 보게 되는 알게 모르게 공감하는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눈물이 펑펑 흘렸어. 너무 슬퍼가지고. 근데 이 보릿고개 실형그 에피소드 중에서도 제일 슬픈 에피소드가 있거든? 뭔지 알아? 기철이가 아빠가 실직해가지고 얘가 철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신문 배달을 시작한 거야. 집안에 가게 보태려고. 근데 신문 배달하다가 아침에 그 우유 문 앞에 담아두잖아. 근데 우유를 훔쳐먹었다는 누명을 시게 돼요. 그래서 기철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범인을 잡아. 야, 너 나랑 같이 경찰서 가자! 근데 형 잠시만요. 저 어디만 들렀다 갈게요. 막 이래. 어디를 들렀다 간다는 거야? 정말로 저 경찰서 갈게요. 저 한 번만요 막 이래. 그래서 기철이가 따라갔는데 자기만 보릿고개여가지고 자기 집만 직업 잃고 힘들게 사는 줄 알았는데 얘는 부모님이 안 계셔. 집도 없고 이상한 기와집 같은 데서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죽도 못 드셔가지고 우유를 아침마다 훔쳐오던 거였어. 근데 얘한테 어떻게 그래? 어떻게 우유값을 달라 그래? 가슴이 찢어지는 거잖아. 이 존나 슬픈 게 뭔 줄 알아? 이 애가 우유를 딱 할머니한테 주고 나서 딱 나와 집에서. 그래서 기철이한테 하는 말이 형 이제 경찰서 가요 막 이래. 근데 기철이는 이미 사라져 있어. 울면서 뛰어가. 우리 집만 불쌍한 줄 알았는데 우리보다 더 불쌍하잖아 하면서 자기가 샀던 우유를 걔네 집 앞에 맨날 두고 가줘요. 기철이가. 진짜 존나 슬퍼. 더 슬픈 거는 뭐냐면은 할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얘 혼자만 남아. 얘 이후로 어떻게 된지 안 나와요. 이게 진짜 검정고무신의 묘미거든? 실제로 있었던 일을 에피소드로 만든 것 같은 이 느낌? 그러니까 기철이네 집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표현하는 이 진짜 존나 슬퍼요. 이것도 그렇고 내가 생각했을 때 보릿고개 에피소드가 제일 레전드 에피소드였다. 지금 벌써 사이코패스 보이네? 할머니랑 짜고 쳤노. 아니 반쪽만 먹고 반 주는 거 아님?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인간이야? 씨발 검정고무신 최고의 사이코패스도 우유를 앞에다 갖다 두는데 아니 씨발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자 마지막으로 번외편이 있는데 얘네도 존나 불쌍하거든? 근데 얘는 죽여버리고 싶었어 씨. 위에 거지 형제가 기철이 라면 훔쳐먹을 때 라면 먹지마 이 개 씨발 새끼들아 하고 밑에 거지 가족들 볼 때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죽여버리고 싶었어. 얘네 만화판에서 라면집 공장 사장님 손주 2명으로 나와. 그래서 라면집 공장 사장님이 전쟁통이 얘네를 잃어버려가지고 얘네를 찾으러 다니는데 엇갈리는 에피소드가 나와요. 얘네도 존나 슬퍼요 사실 사연이. 전쟁 고아거든 얘네가. 할아버지랑 마주치지를 못해. 같은 동네에 있는데도. 우유는 되고 라면 안 되는 거냐고. 우유는 너무 슬프잖아. 근데 그것도 레전드야. 그거 기억남? 그 라면 할아버지한테 라면 좀 하나 끓여와봐라. 갑자기 이지랄하는 거 모르는 아저씨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와 맛있겠다 이러는데 할아버지가 존나 맛있게 처먹어. 남의 집에서 집에 찬밥은 없냐? 찬밥 있어요. 성철이하고 기영이하고 그 누구지? 영철인가? 이지랄 존나 하거든. 잘 먹었다. 그럼 난 간다 병신 새끼들하고 그렇게 깨뜨리고 가잖아. 근데 그러고서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라면집 회장님이어가지고 나중에 기영이네 집으로 박스로 준내 많이 보내주는. 근데 기영이네 집도 또 착해가지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또 나눠주고 이런 문화잖아.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라면 잔치하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유튜브에 그냥 검정고무신 검색해보세요. 그럼 다 나와요. 기영이랑 기철이는 사이코패스가 맞아. 그래서 내가 왜 검정고무신이 재밌냐고 생각을 했는데, 검정고무신의 매력은 우리가 어렸을 때 듣던 토끼와 거북이처럼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전래동화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뭔가 동화를 읽는 것 같은 클래식한 맛이 있어.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인간의 원형을 얘기하는 얘기거든. 근데 그 얘기를 우리나라가 못 살았던 시절의 그런 애환을 담아가지고 되게 맛있는 프라포치노로 만들어줬다. 그걸 심지어 그 세대를 겪어보지 못한 애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게 맛있게 만들어줬어. 그래서 나는 검정고무신이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게 아닌가.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